주간 전략 자세하게 짜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정환입니다. 네, 일단 IRA 세부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장 4월 18일부터 적용인데 증권사들 리포트 보자면은 나무보다 이제는 숲을 볼 때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 본 게임은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야 뭐 하던 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부품은 또 미국에서 증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2차 산업에서 전반적인 리스크는 좀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IRA에서 세부 내용 중 발표적 내용이 중요한 점은 한국의 그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이 미국이 인정하는 배터리 핵심 광물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업체는 현재의 공정을 딱히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을 이제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리스크 해소 요인이고,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지수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2024년까지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서 배터리를 가공해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 집단, 이 채굴한 원자재가 포함된 배터리는 미국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리스크 요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은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인 흑연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실 1분기 어닝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도 낮은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1분기 국내 실적은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주가 측면에서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실적하고 원래 대체로 한국의 수출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이번에 3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3.6%를 기록해서 좀 부진하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도 이게 연초에는 한 217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192조 원 정도 수준까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가 다시 정상화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최근에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수출 경기 자체도 3월, 4월을 이제 저점으로 낙폭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저점에 근접했던 점에 좀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도움 말씀 들어보고 싶거든요. 3월 보니까 여전히 예상을 했던 것처럼 반도체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안 좋은 실적을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삼성전자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7일에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어느 리포트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을 적자로 보고 있는 리포트도 있고요. 2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리포트도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과 그 컨커런스 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언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냐, 아니면은 가격 하락폭이 언제 멈추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공급을 축소를 발표하냐, 아니면은 그냥 현재의, 공급량을 유지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급 축소, 그러니까 감산을 발표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1분기, 2분기를 이제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가 반등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PC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올랐는데 사실 전월치인 5.3%보다는 하회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향후에 FOMC의 결정에도 이번 PC 물가 지수의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견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물가의 지표 중에서 저희는 지표의 방향성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는 2월 PC 헤드라인 물가가 5%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그 PC 근원 물가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2월달 PC 근원 물가는 전년에서 4.6%를 상승을 했는데 일단 예상치하고 전월치가 4.7%였다는 점에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였고요. 또 다른 발표된 물가 지표가 있는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향후 12개월간 기대 인플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게 2월 달에 4.1%였어요. 근데 이번 3월 달에 3.6%로 좀 수치가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모두 좀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인플레이션 제어가 좀 이렇게 확실히 명확하게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은 조금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 의견은 5월달 FOMC에서 25bp를 인상을 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25%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어났던 SVB 파산 사태라든지 이런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원 PC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앞으로 추가 랠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건가요? 증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 측면에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의견은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주식 시장이 좀 긍정적이고요. 또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실적이 전망치가 연초 이후에 좀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바닥을 짚고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든 반면 실적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PMI가 그리고 밤에는 또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수출이 이번에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거를 선행하는 지표들이 방금 말씀하신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사실 차이신이 사실 2월 달부터 51.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3월 달 전망치도 전월 수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확장 수준, 그러니까 5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유지를 된다면은 한국 수출에 좀 긍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기업 실적 전망치가 바닥을 짚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동일한 논리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주에 중요한 점은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이죠. 그 실적이 바닥을 짚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관측을 할 수가 있다면은 저희는 삼성 반도체 업종에 좀 매수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거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지수단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요. 사실 2,500선이 작년 여름부터 상당히 강력한 또 저항선이 되고 있잖아요. 2분기에는 이 저항선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지수의 레벨업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4월달 코스피 상단 밴드는 한 2,6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단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실적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한다는 관점에서는 사실 하단은 좀 더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어떤 리스크 이익이 발생을 해서 지수 자체가 뭐 2,4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좀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상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수준 자체에서는 지금 코스피 PER 그 12개월 선행 PER이 한 13배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이 바닥에서 돈다, 이제 개선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PER이 여기서 더 밸류를 더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2,600포인트, 이게 코스피 선행 PBR 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도달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